안녕하십니까. 특권화, 우상화, 성역화는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 가운데 특권화, 우상화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경기도 부천 병에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한 차명진 후보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말이 물의를 일으켜 선거판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상대 후보가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지 않는 쪽은 짐승이라고 공격하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인용해 되받아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후보는 최근 OBS 방송에 출연해 후보자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가 과거 차 후보의 세월호 유족 비난 발언을 지적하며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지 않는 편은 짐승이라고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차명진은 뉴스플러스가 2018년 5월 18일 보도한 세월호 광장 옆에서 유족과 자원봉사녀 성행위, 대책 대신 쉬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자원봉사녀가 세월호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며 반박한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방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이 소식을 들은 통합당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세월호 유족에게 상처를 주고 열심히 뛰는 당의 후보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고 대노하며 즉각 제명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차명진 후보에 대해 제명 대신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차 후보가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토론 상대인 민주당 김상희 후보가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지 않는 쪽은 짐승이라고 한 발언에 대응하면서 해당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제명 대신 징계 수위를 낮추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겁니다. 따라서 차명진 후보는 총선 전까지 자신이 탈당하지 않는 한 5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통합당 후보로 완주할 수 있게 됐으며 차 후보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당규에는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끝까지 선거에 완주하게 됐습니다. 10일 열린 당 징계위원회에서 차명진 후보는 사건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소명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해봤습니다. 방송 토론에서 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만든 추모 시설 안에서 2명의 유가족 남자와 1명의 자원봉사 여인이 벌인 난교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피해 쓰리썸 사건이라고 순화해서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뉴스플러스라는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에 났던 얘기입니다. 제 사무실 앞에는 세월호 관련 범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내건 민중연합과 민노총 세력이 와서 매주 2차례씩 차명진 낙선운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파가 세월호 사건을 계속 피해가기만 한다면 패배감에 젖어 선거에 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토론회에서 세월호 쓰리썸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좌파들은 세월호의 슬픔을 이용해 신성불가침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지휘한 사람은 최고 권력자가 됐고 누군가는 세월호 텐트라는 물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어떤 사람은 세월호 연대를 통해 조직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월호 권력은 멀쩡한 현직 대통령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무능한 사회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연한 사고에 대한 동정심 위에 급조된 가설물이기 때문에 허점투성이입니다. 예컨대 어느 날 갑자기 신성한 세월호 재단의 제사장이 된 어떤 유가족은 스스로의 지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리썸 사건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사건은 세월호를 이용해 배지를 단 사람이 나서서 덮어놓고 3년 넘게 쉬쉬했습니다. 어찌 보면 세월호 유가족조차 세월호 권력의 희생자입니다. 자식을 잃은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슬픔을 새길 시간조차 없이 특정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해 몸에 맞지도 않는 거창한 도포를 입고 신성한 척 해야 했으니 이 또한 고문이었을 겁니다. 속으로 어쩔 수 없는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권력자들에게 속아서 세월호 우상화의 감옥에 갇힌 유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에서 있었던 쓰리썸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월호 권력과 홀로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놀랍게도 자칭 우파 지도자들 대부분은 저의 편을 들기보다는 비난했습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 전략적이지 못하다. 내용은 맞는데 표현이 거칠다 하는 정도는 워낙 좌파가 드센 세상이니까 보신주의적 생각이라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한술 더 떠서 저를 핍박하고 좌파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월호는 성역입니다. 세월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정당한 것이고 인간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못 본 척 해야 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기초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가진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권화와 우상화는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자칭 우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상숭배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이 차명진이라는 사람은 입 바른 소리나 하는 사람으로 알았지 이렇게 냉철하고 깨어있는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번 일이 무엇이든 의도적으로 특권화, 우상화, 성역화를 만들고 거기에 붙어먹거나 안주하려고 드는 약삭빠른 사람들이거나 거기 끌려다니는 우매한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